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 바다이 피아노입니다. 오늘은 초코다육에서 5만원 세트 특가로 구매한 10종, 11종이죠. 그 아이들을 분갈이 해주는 영상으로 함께 할 건데요. 너무 가지수가 많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분갈이를 모두 해놨어요. 분갈이 해놓은 모습으로 대신 하고요. 비추유리대 정리하는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이 화분들은 풀분이에요. 풀분을 구매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처음 그림 그릴 때는 그림이 어색해서 좀 이쁘지 않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초코다육 아이들이 신겨진 그 풀분에 그려진 그림들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그런 아이들인데요. 다시 심기 일전에서 그려보니까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이 풀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에 왜 이렇게 열중하는가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 거에 대한 보답으로 유튜브님들이 나눔 행사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곧 100명이 될 거고 100분이 지나면은 200분이 될 거고 그럴 텐데 뭔가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분이 너무 약소해서 받으시는 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지난 영상에 제가 살짝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셔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조금씩이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풀분을 구매를 했어요. 지금은 실력이 이다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림을 그려가면서 실력이 늘면서 여러분들이 흡족할 그런 풀분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못생겼으면 제가 쓰고요. 이쁘면 이벤트로 나눔을 하겠습니다. 200분이 그 구독이 되면은 그때 이벤트를 할 건데요. 한 10여 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니까. 저는 유명 유튜버도 아니고, 인기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막 이래서, 제 형편에서, 최대한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 풀분에 이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께 보답하는 방법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릴게요. 가능 괜찮을지 아니면 너무 협소할지 해도 될지 하면은 안 되게 생겼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기르고 있던 배추유리대를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흙은 많이 털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뿌리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풀분에다가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밑에는 영양분이 좀 들어가 있는 흙으로 깔았고요. 위에는 약간 영양분이 들어가지 있지 않은 흙으로 덮어서 아이들을 품어주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뿌리를 활착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영양가 있는 흙을 만나서 잘 자랄 거라고 그렇게 또 꼼수를 부려봅니다. 이 두 아이는 한 몸이고요. 이 아이는 따로 한 몸이네요. 자, 이 아이들을 심어주겠습니다. 두 곳에 나누어져 있던 비추유리대를 한 곳에 합식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심겨져 있던 청포도 화분에는 크림티를 심어줬고요. 비추유리대가 심겨져 있던 청포도 이 화분은 지점토로 만든 화분이에요. 처음에 만들었던 화분인데 굉장히 짱짱하고 튼튼합니다. 크림티 로제트가 좀 한쪽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동그란 데 심어주니까 균형 안 맞는 게 너무 표가 나서 조금 걸리긴 하지만 어차피 이 아이들은 하엽이 지고 이 속잎짝만 남을 거니까 좀 기다려 주면 되겠죠. 시간이 약일 거예요. 또 한 화분에는 에케베리아를 심어놨는데요. 에케베리아와 이 화분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저 아이들 합식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들, 합식한 아이들, 다복하니까 더 이쁜 것 같죠. 좀 목대를 좀 안으로 넣어서 더 다복하게 심어줬어요.
이제 마사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합식이 무서워서 못하고 있었는데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타박하게 심어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리도 없고 그래서 합식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 풀분의 사이즈가 딱 맞아서 그리고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제가 이것보다 큰 사이즈를 6개를 신청을 했는데 그 사이즈가 없대요. 요즘 창이 유행이어서 그런지 풀분이 모두 품절되었다고 그 아래 사이즈를 보내주셨는데 저한테는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아래 사이즈가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컸다면 좀 부담스러웠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6개를 시켰는데 13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비추이리데가 심겨져 있던 이 화분하고 에케모순토는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이 아이를 심어주고 싶어서 비추이리데를 합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죠? 자, 이 아이들 완성됐고요. 5만원짜리 특가 할인으로 받은 아주 얼큰이 둥근이 비추이리데가 있는데요. 위에 뭐가 떨어져 갖고 로데트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입장이 뭐 어떡하죠? 송이까지 이렇게 망가져서 이 하엽으로 들려면 시간이 너무 걸릴 텐데 너무 속상합니다. 아무튼간 아픈 아이여서 일찍 심어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둥근이 비추이리데 3두 근생을 이쪽에다가 합식을 해주려고 그래요. 먼저 둥근이 비추이리데 3두 근생을 뽑아 보겠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이 아이도 지점토로 만든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 해준 아이들이라서 이 가늠마사를 사서 사용한 흔적이 남아요. 요즘은 가늠마사를 안 하고 중간 마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가늠마사가 너무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마사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중간 마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늠 마사 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가늠 마사가 마감토로 쓰인 거 보니까 역시 초창기 때 한 거예요. 겨울이어서 역시 뿌리를 다치지 않게 되도록이면 뿌리하고 멀리 뽑아주겠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안 다치게 한다고 해도 밑에 뿌리들이 잘려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미 봄부터 이곳에 심겨져 있어서 아이들이 활착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둥근이 비추이리데 얼큰이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클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하다못해 여기 나온 자구마저 우리 집 아이보다 큽니다. 아 정말 자구가 달고 있어서 자구도 이쪽으로 빼줬고요. 이 3두 군생을 한쪽으로 몰아서 이 아이한테 치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심었어요. 이렇게 이쪽은 좀 비어 있어도 이렇게 좀 떨어져서 심어야 이 아이가 견뎌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아이가 얼마나 달궈지면 그 로제트가 작아질지 궁금합니다. 가끔 간혹 가다가 굉장히 얼큰이들을 보는데 원래 비추리데가 이렇게 클 수도 있군요 라는 건지 이렇게 커야 정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흔하게 본 비추리데에는 요 로제트보다 조금 크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변모할지 자이언트 비추리데가 변모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마감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언밸런스예요. 어떡하면 좋죠? 너무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큰 아이들이 너무 자그마합니다. 크리스보니는 저희 집에 남아돌던 다이소 화분에 심어줬습니다. 왠지 원로랑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옹물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크리스보니 이 아이는 얼마나 이쁘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이쁠까요? 마지막으로 분갈이 할 저희 집에 둥근이 비추이리데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 최고 중에 최고 완전 대품이에요. 선원기 다육농장에서 10,000원을 주고 구입했는데요. 저는 이 아이를 구입해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이렇게 초록초록한 연두빛 아이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분홍색, 연두색을 좋아하더라고요.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 아이를 품어와서 이렇게 그 선원기 단종점에서는 이렇게 화분에 풀분에 심어준 아이들을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풀분에 심가져 있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봄에 분갈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분갈이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산정호수 사장님과 선원기 사장님께 봄에 분갈이하는 게 좋지 않아요? 지금 사과도 그렇게 여쭤봤더니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시더라고요. 지금 분갈이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가 11월 초였으니까 지금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분갈이를 해주려고 급한 마음에 풀분을 구매했습니다. 물론 풀분을 구매한 이유가 이벤트로 사용해도 좋을지 한번 제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려올지 제 능력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구매한 점도 있지만 또 구매를 하다 보니까 높이도 있고 모양도 좀 이쁜 것 같고 해서 비추유리대를 심어줘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래서 비추유리대를 이 풀분에 심어주려고 그래요. 제가 어저께 그린 거예요. 처음에 그릴 때는 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밖에 그림을 못 그렸는데 그래도 또 한 번 더 해봤다고 그 다음날 그리니까 조금 이뻐진 것 같아요. 그러니 다음에 그 나눔 행사를 할 아이들을 그걸 그릴 때는 이보다 더 이쁘게 그릴 수 있겠죠. 이 아이를 분해서 뽑아볼게요. 어이구. 좀 제가 지난번 그 럭셔리 농장에서 가져온 아이들 심을 때 고백했죠. 저는 이렇게 큰 아이들을 안 해봐서 또 분갈이가 서툴러서 무섭다고요. 제가 그 인터넷으로만 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분해서 뽑는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서툽니다. 그런 거로 제가 잠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와, 뽑았어요. 뽑으면서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했답니다. 좀 11월 달쯤에 왔을 때 분갈이를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그때는 제가 봄 가을에 분갈이를 하는 거라고 봄 가을에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당연히 봄에 해주려고 그랬죠. 그런데 또 지금쯤이 저 분갈이 하기 좋다고 하니까 또 지금 그 고수님들의 말씀을 받들어서 지금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여름에 겨울에 이렇게 혹독한 계절에 분갈이를 할 경우에는 뿌리를 손을 많이 안 대는 게 좋다고 그러죠. 지금 아이들이 동면에 들어간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춥게 놔뒀기 때문에 이 아이도 어쩌면 동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잎을 살짝 건드렸는데 툭 소리가 나서 놀랐어요. 아마 얼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제가 지금 영하권으로만 안 내려가게 온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거실 문을 꽉 닫아 놓고 그 전체 난방이기 때문에 거실에도 난방이 돼요. 그런데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하루 종일 활짝 열어놓다 보면은 어제였나요? 영하 6도까지 내려갔었죠. 그런데 보니까 3도 아주 추우면 2도까지 밖에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날씨가 온도가 유지되지는 않죠. 낮에 온도가 계속 낮았다 하면 밤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또 그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날과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흐린 날과 또 다를 테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관찰을 하고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거 그것이 최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망사는 여름에 모기장이에요. 제가 그 텐트 형식으로 된 모기장을 사용했는데 그 모기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모기장을 뜯어서 제가 놔두고 늘 분갈이 할 때 깔망 대신 사용합니다. 이렇게 풀분에는 깔망을 깔 수가 없으니까 모기장을 깔아주고 있어요. 풀분 그 깔망을 깔기 전에 모기장을 좀 접어서 놓으면은
먼 흙 떨어짐이 좀 덜하다고 해서 늘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난석을 좀 많이 깔아주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중근잎 비추리대를 풀분해서 뽑았는데 풀분의 높이에 비해서 뿌리 내림이 아주 많이 내려가진 않았어요. 또 이 아이가 그곳에서 오래 살아서 흙이 딱딱하게 굳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은 뿌리가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난석을 좀 많이 깔아주고요. 이 검은 흙이 뭔지 아시죠? 비료흙을 좀 섞어주려고 그래요. 이 비료흙이 지금 겨울에 아이들에게 뿌리에 직접 닿으면은 웃자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웃자라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제일 키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비료가 섞여진 흙은 밑에 깔아주고 위에는 비료가 없는 흙으로 그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만 심어주겠습니다. 흙을 이중으로 다르게 깔아주는 거예요. 밑에는 영양가 있는 애, 봄에 애들이 자라나서 뿌리가 내려가서 먹을 수 있게, 그 다음 영양가 있는 애를 깔아주고 위에는 뿌리 활착이 좋은 아이를 깔아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절 정도 영양가 있는 아이들을 심었고요. 그 다음에는 산화초를 좀 넣고 물받침에 좋도록 여러 가지 입장 서로 다양한 그런 재료들을 섞어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딱 좋겠죠. 그리고 흙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추리대가 물고 팠는지 뿌리들이 공동 뿌리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도 이 겨울에는 물을 줄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흙을 채워볼게요. 키가 커서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흙을 넣어주면은 편리하더라고요. 이쪽 큰 가지에 공중뿌리가 많이 났는데요. 이 아이는 흙에 닿도록 해서 흙을 두툼하게 싸줘서 이 공중뿌리가 뿌리가 되어서 다른 뿌리에 도움이 되도록 한번 그냥 심어보려고 그래요. 또 여기 자구가 났어요. 그래서 흙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면 이 자구가 파묻히는 거예요. 이 아이 어떻게 해요? 이 아이 구출 작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아이는 이렇게 좀 세워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중에 마감을 하고 이 아이는 돌베개를 좀 해서 이렇게 서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는 너무 늦게 태어나서 이 늦둥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제가 그 안에까지는 마감토를 하지 않았어요.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마감토를 막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땅에 딱 밟혀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엉덩이에 물이 닿으면 안 되니까 마감토를 열심히 해주고 또 땅에 딱 붙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로제트 바로 밑에서 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활착이 잘 되고 움직이지 말라고 마감토를 꼼꼼하게 해주는데 뿌리도 길고 목대로 자라나는 아이들은 상황에 맞게 때로는 안 해줘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목질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중뿌리를 다 제거해버리면 나중에 좋지 않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공중뿌리는 그대로 살려서 나중에 뿌리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함께 들어온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단체 기념사진은 찍을 수 없지만 이렇게 화분들과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나눔 행사에 사용하면 어쩔까 너무 약소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200분 구독자가 달성되는 그날 지금부터 열심히 화분에 이쁜 그림을 그려놓았다가 못생기면 제가 사용하고요. 이쁘면 나눔 행사에 낀 거 주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놨다가 나눔 행사를 할 풀분내 비치우리들을 심어 놓았어요. 이 풀분이라는 걸 이벤트로 사용하는 게 너무 약소하지 않은가 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함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겨울이에요. 아이들 웃자라지 않게 온도는 5도 이하로 낮춰주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문 활짝 열고 환기, 통풍에 신경 쓰셔서 온도 낮춤과 통풍, 위자람 방지 한꺼번에 몽땅 잡으시는 멋진 다육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12월 첫날이죠. 12월 달 내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